저는 이제 강화 학습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스피치 세션에서는 대부분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강화 학습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전에는 조금 적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한번 저희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동일이고 SKIPC 인천 페트로케미컬 저기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SH테크실 세이프티 헬스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실 소속에 있습니다. 저는 생산 지원 업무를 하다가 이제 공정 제어나 시뮬레이션 쪽을 좀 했고 이제 2020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AI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년 7월부터 이제 AIDT 기획원으로 전담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조업 자동화에 관심이 많고 저랑 같이 이런 제조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어디에 적용을 했고 왜 적용을 했고 이제 강화학습 왜 오프라인 강화학습이라는 방법론을 선택을 했고 테스트를 위해서 어떻게 꾸몄고 결과는 어땠는지 등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에 있는 정유 공장 CDU라는 곳에 이제 압력 조절에 강화학습을 활용했어요. CDU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두에서 원유를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도입을 하면 탱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저희 회사가 가장 처리하기 최적의 상태로 이제 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투입을 하는데 이제 첫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야 할 운명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끓는 점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끓는 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압력 조절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팬쿨러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이제 쿨링 워터를 통한 열교환기 그리고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일부 오프캐스는 뽑아내고요. 그런 설비들이 있고 압력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압력 조절의 가장 큰 영향 인자는 에어 팬쿨러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 팬쿨러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 조절 변수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팬 피치라고 하는 팬 날개 각도입니다. 이제 바람의 세기를 통해서 이제 에어로 냉각을 시켜주면서 이제 압력을 낮춰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팬 개수입니다. 팬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압력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로는 팬 이제 뚜껑입니다. 이제 공기의 유량을 결정을 하면서 압력을 조절합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은 저 팬 루버에 대해서 AI 방법으로 제어를 적용을 해보았고 나머지 두 개의 팬 가동수, 팬 피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팬 가동은 사람들이 이제 현 상황을 파악해서 매뉴얼로 조절하고 있고요. 팬 피치는 전통적인 제어 방법인 PID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계기팀과 이제 좀 현장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조절하고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놈이 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80번 정도씩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하고 계시고요. 이제 만약에 집중해야 될 대상이 이거 하나면 이제 굳이 뭐 AI 같은 걸 써서 압력 조절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팀도 여러 개 있지만 주요한 이제 5개 생산팀에는 약간 3,000여 개 정도의 제어기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도와드리자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에어 팬쿨러를 통한 압력 조절의 특징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정상 상태에서라도 인공지능으로 좀 조절이 잘 되도록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정상 상태는 이제 뭐 일상외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정상 상태가 이제 원유가 바뀔 때 이제 탱크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원유가 바뀌고요.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팬을 이제 기존의 팬 가지고는 이제 압력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이제 키거나 끕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압력 그 기준점으로도 잘 제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기준점을 변경하는데요. 그때 그리고 이제 폭우나 강풍 이런 기상 상황이 올 때 이제 이럴 때인데 어떤 인자들 예를 들어서 피드가 바뀐 경우에는 뭐 8시간 동안에 이제 비정상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압력 기준점을 바꾼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시간 미만이 이제 비정상 상태도 오기도 하고 각각의 특징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70% 정도 자동화를 이뤄내 보자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를 이룰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은 이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지도 비지도 강화 학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지도 비지도 강화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뭐 LLM 같은 느낌으로 되고 있지만, 일단 지도는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주면은 이제 그걸 예측을 잘하는 것이고, 비지도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룹화를 짓거나 피처를 어떤 찾는 거잖아요. 이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예상되는 이제 리워드를 이제 그 합친 값이 이제 최대화되는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흥미로운 어떤 하나의 주제이고, 근데 강화학습의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시작이 어떤 이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행동 심리학이었고요. 행동 심리학에서 이제 뭐 실험 참가자한테 이 실험 참가자가 계속해서 좋은 행동을 해 나가도록 이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 표현해 놨는데, 잘한 행동이 있으면 칭찬을 주고 잘 못한 행동이 있으면 꾸중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시도하면서 행동 심리학으로 좋은 행동을 해 나가는 어떤 실험 대상자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일 처음 발전해 나가다가,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 에러만 해야 되냐? 나름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한 실험 대상자를 만들어 보기 위한 모델로서 좋은 행동을 하는 환경을 찾아보자라는 이제 수학적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의 강화학습인데요. 왜 이거를 사람한테만 해야 되냐? 기계한테도 해보자가 되면서 이제 강화학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화학습이 기계한테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어떤 이런 기본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밸류를 측정할 때는 벨만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기본 조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기본 조건에서 너무 밸류가 과할 수 있으니까 감마 같은 것도 넣어보자. 이거 너무 기존에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탐험도 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강화학습이 쭉 무르익게 되고요. 이 강화학습도 크게 보면 일단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이 액터 크리틱 방식이고요. 제일 일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밸류 기반, 그러니까 가치 함수 기반의 제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제어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함수 기반의 제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큐러닝이죠. 이제 그래서 일단 밸류가 있고, 이 밸류가 최대화되기 위한 이제 뭐 액션을 여러 개 선택하는 이런 큐러닝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좋은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행동 정책 기반의 함수를 만들어서 제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으로는 리인포스먼트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기거해서 계속해서 액션을 뱉어내고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제 리턴 값을 이제 주면서 이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임프루브먼트 시켜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1, 2번은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세 번째 아키텍처입니다.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크리틱은 밸류를 계속 평가를 해주면서 액터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선택한 게 이제 뭐 다 대부분 다 요즘은 다 이걸 선택하겠지만 액터 크리틱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키텍처 내에서 학습을 어떻게 할래라고 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에 이제 붙여보면서 무한히 이제 무한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수만 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플랜트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제 아마 저 많이 혼날 겁니다. 절대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바둑이나 이제 알파고나 이제 뭐 이런 뭐 하프치타 뭐 이런 게임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무한히 이제 뛰어놀면서 좋은 크리틱 모델과 좋은 액터 모델을 만들어서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방식이 요거였습니다. 이제 21년도였어요. 2021년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아키텍처를 활용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좋은 어떤 경험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각각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프라인 데이터입니다. 과거 운전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현장에 어떤 적용 없이도 기본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장 적용해서 파인 튜닝해 나가면서 이제 최종 모델을 완성해 나가자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어할 놈이 실제로 많이 움직여 봐야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우리가 많이 움직여 보지 않으면은 이제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런 놈들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작년까지 이제 좀 핫했던 게 이제 컨저버티브 큐 러닝 CQL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작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진짜 얘기고요. 올해 6월에 저희가 마이써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21년도에도 테스트했고 22년도에도 했고 3년도에도 했다고 했는데 써니에서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고, 계속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김유선 교수님 랩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김유선 교수님이 이런 올해 6월에 나온 C칼QL이라는 논문을 소개해줬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했던 S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만 익스펙테이션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데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아까 제가 CQL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또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칼리브레이트드라는 것으로 이제 실제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거는 이거보다 떨어질 수는 없어. 이거는 실제 값이니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알카이브에 나온 거고, 아직 뭐 어디 뭐 학회나 저널이나 이런 데서 뭐 프루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컨셉 자체가 너무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6월에서 8월 동안에 이쪽 랩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리눅스로 있는 것을 이제 뭐 저희 윈도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전달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뭐 하프치타 이런 데서 이제 스코어 같은 것도 찍어봤는데 코드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피처를 정했고 데이터를 모았고 리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리워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set point minus pv가 에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하나도 없으면 0이 제일 좋은 상태죠. 에러가 쌓여서 누적이 되면 이제 음수값이 커지는 거, 그럼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이제 0을 향해서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진행을 했고 9월, 10월, 지금이 11월이니까 네, 따끈따끈한 이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1분 단위로 지금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핵심은 A100이라는 뭐 엔비디아 서버를 온프레미스로 서버로 있어서 뭐 광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유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어가 실시간 되고 있어요 이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얘가 계산을 해서 액션을 주고 여기서 1분 후에 다음 스테이트와 넥스트 리월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MDP 환경이 되도록, 그게 무리가 없도록 환경을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MDP 환경을 구현하는 형태로 저희가 현장이랑 소통을 하도록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데이터 마트 같은 RTDB를 통해서 데이터를 리드를 하고 라이트 할 때는 바로 그냥 현장까지 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적용한 이제 이틀간의 적용 결과입니다. 이틀간의 적용 결과고 초록색이 실제 값,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놈이고 초록색이 파란색이 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틀 동안 걸어봤는데 어느 정도 잘 됐어요.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 됐고, 실제로 보면은 이 스케일 자체가 압력 스케일이 이제 0.04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0.02 kg 내에서 이 정도면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는 수준만큼으로 제어를 이틀 동안 잘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보면 조금 에러가 커져서 이제 현장에서는 오프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원인이 있었을까라고 봤는데, 이게 적용을 하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온라인, 제가 배치 사이즈를 64로 했는데 오프라인 데이터 32개, 온라인 데이터 32개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걸다 보면은 이제 32분이 지나야지 이제 데이터가 32개가 쌓이는 거잖아요. 에포크가 이제 점점점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봤던 데이터를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튜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나게 할지에 대해서 튜닝을 한 다음에 또 걸었고, 이제 이틀 동안 걸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잘 하는 듯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좀 오버피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러시 로스랑 크리틱 로스가 이제 좀 수렴되는 듯 하다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튜닝 파라미터들에 좀 집중을 했고, 가장 핵심적인 놈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놈인데 뭐 그런 부분들을 튜닝을 하면서 이제 0.02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고 이제 뭐 이것저것 튜닝을 많이 했어요. 러닝 레이트도 바꿔보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온라인 버퍼에 미리 넣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데이터도 어느 정도 이제 빵빵해진 상태에서 이제 계속 러닝을 시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종국에는 이제 뭐 0.01 kg까지 운전원들이 매우 집중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자동화를 이루어서 쓰는 상태가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운전원분들이 이제 상황이 안 되면은 좀 풀어놨다가 상황이 되면 다시 걸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걸면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아까 제가 팬쿨러가 압력 제어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했고 그걸 조절한 방식이 세 가지 조절 변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각각 이 세 가지를 예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AI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생각하는 그 비율대로 사람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걸려고 할 때. 네. 그래서 처음에 걸려고 할 때 이제 펜피치라든지 녹색을 좀 A가 생각하는 범위까지 좀 올려주고 파란색은 이 하늘색은 좀 낮춰주고 해서 AI가 생각하는 범위까지 좀 맞춰주면은 좀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경험을 쌓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인데요. 이게 딱 보면 아까 같은 동일한 스케일인데 좀 제어가 안 되는 게 느낌이 확 오시잖아요. 이렇게 제어가 잘 안 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로 풀고 이게 지금 이 주황색이 매뉴얼로 풀었다가 다시 오토로 걸었다가 이제 이러는 건데 루버 같은 경우에는 AI가 계속 조절해라고 하지만 다른 거 평상시에 이제 오토에서 매뉴얼로 잘 안 푸셨던 것들을 이제 PID 제어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매뉴얼로 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가 또 그걸 또 따라하고 이제 안 만나봤던 데이터 패턴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개입이 들어가면은 어떤 AI도 똑같이 이제 중복으로 그런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좀 이제 성능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델 성능이 어느 정도는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도 AI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개입하는 게 오히려 안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좀 경험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는 코드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코드도 있지만 현장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리고 설비를 현장이랑 연결한 아까 이 OPC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오브젝티브 링킹 앤 임베딩 폴 프로세스 컨트롤인데 이제 DCS 서버 현장의 이제 최말단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코드가 있는 서버와 연결해 주는 이제 RTDB 이제 뭐 데이터 마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비에서부터 코드까지 오면서 중간 중간에는 저희 설계적인 엔지니어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이제 한 통으로 다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징이 가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서버에서 이제 나오는 에러 문구인데 이런 에러 문구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어디가 문제구나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try accept 해가지고 이제 accept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에러야라고 해서 이제 로깅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도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챗GPT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다 도와줄 거니까 하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PID라든지 매뉴얼로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하나의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봤고 실제적으로 잘 어울려져서 제어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액션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많이 움직였는지 옛날에 그런 거를 보시고 그리고 데이터가 움직였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텐데 그 평가 데이터로 할 만한 것도 확실하게 있는지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다 만들어졌을 때 인공지능이지 그 전까지는 튜닝 파라미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인자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인자들을 하나씩 다 뜯어봤고요. 다 프린트해서 스코어를
보면서 이제 잡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저희 화학 공장의 특징이 좀 데드 타임이 좀 길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데드 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뭐 30분 후에 다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 공정에 대해서도 이제 강화 학습을 기반을 해서 이제 한번 잘 제어를 해보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공정은 이제 파라자일렌 공정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내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내도록 이제 계속 노력해 볼 예정이고, 관심이 아까 여기 학생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진짜 이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데서 진짜 해보시면서, 내가 이제 종이로만 봤는데 진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랑 같이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